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공격을 뭘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미 어제 이제 영상에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높였고, 현금 비중 이외에는 주식 비중이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65에서 70 사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금을 유지하면서 공격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게다가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제가 보는 지표가 과열권이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저는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면 공격은 뭘로 할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업종으로 보면 산업재와 소비재와 바이오 이쪽이 그래도 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보수적인 포트에서도 그래도 공격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 크게 이제 틀로 보면 어떤 LNG와 관련된 뭐 정책, 관세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에서 이제 컨센서스 상향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뭐 다가올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 투자 전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할 때 이 상대 강도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대 강도가 있고, 그 안에서 수급이 계속 발생되고 있느냐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급이 계속 발생되는 섹터인데 개별 종목으로 보니까 수급이 최근에 좀 비워져 있더라.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 수출 모멘텀이 있는지, 컨센 상향 모멘텀이 있는지, 정책 모멘텀이 있는지, 일정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모멘텀이 있다면은 그 기업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LNG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급이 좀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LNG 쪽에서 제가 봤을 때 LNG로 분류할 만한 게 뭐 포스코 인터부터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수급이 비워져 있는 게 동성 하이텍의 수급이 비워져 있고, 그 이외에 이제 HDC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조선 쪽에서 또 이제 LNG와 관련된 게 현대미포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조선들은 이제 수급이 그렇게 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력적인 거는 현대미포, 동성하이텍, HDC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성하이텍을 볼 때는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이제 단가 인상 효과가 하반기에 있다. 그 다음에 캐파 증설 효과가 2분기에 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가 최근에 4쿼터 때 신고가를 한번 찍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데, 이걸 매출로 인식하는 효과가 캐파 증설 효과가 2분기에 있으니까 2분기부터 실적이 또 더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단가 인상 효과도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거기에 시장에서 보니까 야 이거 MDI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재료 가격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성하이텍이 영업이익률이 뭐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아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LNG라고 하는 어떤 그 시장의 정책, 결국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맞물려서 계속 볼 종목이긴 하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LNG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급이 비워져 있는 것 중에 뚜렷하게 비워져 있는 게 동성 하이텍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DC가 있어요. HDC를 이제 최근에 상대 강도로 종목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보게 되면 통영 에코파워가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민자발전소로 LNG 복합화력 발전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LNG를 미국에서 싸게 도입해오든 뭐든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LNG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이 HDC가 유리하지 않겠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거 회사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PBR 밸류가 엄청나게 낮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익 구조를 보게 되면 HDC 현대산업개발도 좀 회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기타 자회사 쪽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익이 좀 붙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HDC 그룹의 통영 에코파워가 1분기 때 실적이 또 반영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은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수급이 많이 비워져 있더라고요. HDC도 수급이 많이 비워져 있어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를 보고 있냐면 바이오 쪽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바이오가 그래도 이벤트가 있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보로노이나 지금 수급이 좀 비워져서 올라오고 있는 게 퓨처캠이 있죠. 그리고 퓨처캠은 그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모멘텀이 하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미포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바이오 말씀드리기 전에 현대미포를 빼먹을 뻔했네요. 현대미포도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이 LNG의 시장이 커지게 되면 LNG 벙커링선에 대한 시장이 같이 커질 것이다. 이 LNG 벙커링선이 뭐 중소형 선박 관련해서 HD 현대미포가 가장 잘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HD 현대미포가 바이오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는 상황이다.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바이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로노이는 VRN11이 이게 임상 데이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 데이터가 AACR에서 발표를 할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저녁 4월 19일 오후 11시에 찍고 있는데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AACR에서 임상 1상 초기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수 있는지의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일단 까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퓨처캠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 회사 하나가 임상이 망가지면서 바이오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에 우려가 있으면서 어쨌든 같이 좀 주가가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노바티스의 블루빅토와의 임상 결과를 비교했을 때 훨씬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비어져 있는 거는 오히려 기회이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퓨처캠이 비어져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보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4월 달부터 5공장이 가동이 돼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5공장 가동과 관련된 어떤 뉴스가 막 나올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공장에 대한 증설 모멘텀도 같이 이제 뭐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19일이기 때문에 이 5공장 증설 5공장이 이제 가동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또 모멘텀이 되고 다음번에 공장 증설과 이런 이벤트들이 또 시장에 노출되면서 또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이 중국의 이제 그 약에 대한 CDMO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면 더 좋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확실해 보이는 거는 4월 중에 5공장 가동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회사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DOU를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소비재 관련해서 중국 관련 테마가 지금 상대 강도 상위권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비재 중에서 미디어 엔터가 있겠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니까 말씀드렸을 때 YG 엔터나 뭐 JYP 엔터나 하이브나 SM이나 지금 엔터 쪽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1분기 실적이 컨센이 좀 떨어지고 있고 2분기 컨센은 또 올리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고 접근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DOU는 좀 더 이제 가시성이 높은 2분기 실적, 왜냐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은 다른 엔터들도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올리지 못하고 내려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DOU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가시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소급도 좀 비어져 있는 형태고,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2분기에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매출액의 약 10%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비용 절감이니까 이미 정해진 거에 따라서 실적이 QOQ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새로 이제 뭐 판매 관련 이익이 추가되는 거는 잘 해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2분기경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랑 중국 서비스 런칭하는 거, 요거 아마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실적이 올라오는 것도 가시성이 좀 높고, 거기에 중국 서비스
요거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컨센서스, 이게 정책에서의 뭐 LNG가 있을 것이고 1분기 실적과 그다음에 컨센서스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에서는 뭐 보로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보게 되면 APR이나 이런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 컨센이 뚜렷하게 올라가고 시장에서 선호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콜마, APR 이 정도가 보여요. 근데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선 이미 플레이를 하고 추가로 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왜냐면 수급이 좀 차 있어요. 그래서 한국콜마를 치면 수급이 좀 차 있더라. 찾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국면이라서 한국콜마를 제외하고 지금 화장품에서 볼만한 거는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도 컨센이 올라가지만 아모레퍼시픽도 수급이 좀 애매하고, 제 눈에는 APR이랑 실리콘2 정도다. 그러니까 APR의 제품을 실리콘2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리콘2가 과거 기준으로는 그래도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형태고, APR도 지금 수급이 하단권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갔다 오고 나서 컨센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센을 보게 되면 APR의 컨센은 차트상으로 뚜렷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실리콘2는 이제 좀 차트상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가장 최근에 갔다 온 애널리스트 분들을 이 보고서를 썼겠죠. 이제 박종대 위원님의 보고서를 보면 1분기 4월 16일에 썼던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월 4일에 썼던 것 대비해서 컨센이 일단 좀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센이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다시피 APR이랑 실리콘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이것도 이제 뭐 피부 미용으로 중국 관련 소비재로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피부 미용 쪽에서 원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APR은 이미 이 화장품 쪽 기기에 대한 어떤 수출 데이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데, 메디큐브 화장품 중심으로 지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APR만 따로 발라가지고 수출 데이터는 좀 보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컨센서스를 위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택이 있습니다. 원택이 이제 태국이랑 브라질 중심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내에 파마리서치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이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진료 과목별 의료비를 보시게 되면 의료비가 신고가가 났는데 외국인이 와서 피부과에서 엄청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부과 관련해서 뭐 파마리서치랑 국내에 대한 매출 포지션을 고려하면 파마리서치와 원택이 50%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제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봤을 때는 파마리서치와 그 다음에 원택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수출 데이터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아마 수출 데이터들도 다 체크를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보는 원택의 수출 데이터는 QOQ로 4%, YY로 31%로, 그리고 단가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마리서치도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수출이 꽤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원택의 그 추정치가 연간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의 추정치도 당연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을 들고 있지만 현금 이외의 종목들은 뭐 정책이나 컨센이나 또는 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좀 챙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종목군들은 저는 이제 엔터에서는 DOU 정도, 피부 미용은 파마리서치와 원텍 이런 것들이 수급 비워져 있고, 그리고 APR 화장품에서 APR이랑 실리콘2가 지금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것 같다. LNG 쪽에서는 동성화인텍과 HDC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조선 겸 LNG 벙커링선 관련된 LNG죠. 사실 이것도 현대미포가 있는 것 같다. 뭐 요렇게. 그다음 바이오 쪽에서는 다음 주에 임상 데이터 발표,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가 이미 잘 나왔는데 빠진 건 좀 억울하지 않냐 뭐 이런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월 달에 이제 우리 공장 가동하는 거
결국 보도자료 나오지 않겠어? 그럼 시장에서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보려고 하겠지?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지금 저는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